그 나라가 도와준다고 가능하겠어요? 여기 미국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의 구호 프로젝트를 듣고 마지못해 케냐로 가게 됐지만 거기서 크게 놀라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은 케냐에서 한국의 어떤 것을 보고 놀라게 된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라피나 체이스입니다. 저는 국제 언론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전에 여러 구호 프로젝트들을 봐왔지만 종종 실망을 했었어요. 큰 약속들이 결국에는 지속되지 않는 작은 변화들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케냐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이끄는 새로운 프로젝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대와 동시에 회의감이 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저는 카메라와 노트,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을 챙겨 들었어요. 미국에서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멀리 떨어진 곳 케냐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비행기에서의 긴 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케냐에서 보게 될 모든 것들을 상상했어요. 먼지가 나는 도로, 시장의 화려한 색채,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며 웃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생각했어요. 한국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의심이 조금 있었지만 저 자신에게 열린 마음을 갖고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보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공항을 나서서 마을에 발을 들였을 때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친절한 현지 가이드 조셉과 함께 있었고 조셉은 먼지가 날리는 길을 따라 들판과 작은 집들이 늘어선 길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걷다 보니 수공예 장난감으로 노는 아이들과 큰 나무 아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어르신들을 볼 수 있었어요. 공기는 따뜻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산들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가 어우러졌어요. 집에서 익숙했던 분주한 거리와는 정말 다른 세계였어요. 조셉은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마을은 예전에도 많은 방문객들을 봤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요.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덕분에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의 말씀에 저는 큰 호기심을 느꼈어요. 이번에는 무엇이 그렇게 다를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예전에는 큰 약속을 내세웠지만 곧 사라진 프로젝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셉의 목소리에는 이번 프로젝트가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노트패드를 꺼내어 보이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집들과 들판에 작은 스케치를 그리며 마을 사람들이 입은 화려한 옷과 먼지투성이의 길을 밟게 비추는 강렬한 햇빛에 대해 적었어요. 모든 세부 사항이 이곳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다 소리, 때때로 들리는 새의 울음소리, 그리고 마른 길 위에서 제 발자국 소리까지도 주의 깊게 들었어요. 마을 중심의 작은 광장에 도착하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커뮤니티 게시판 근처에 모여 아주 진지하게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많은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동시에 눈빛 속에 희망의 불꽃도 보였어요. 조셉은 그들이 한국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도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팀이 저희에게 새로운 농사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 땅을 돌보고 모두에게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약속이 가득 찬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조셉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예전 것들과 뭐가 다르죠? 라고 물었어요. 조셉은 잠시 멈추시고 열심히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둘러보셨어요. 예전에는 도우미들이 오셔서 몇 가지 물품을 드리고 떠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팀이 오래 머무르며 저희와 함께 일하고 지식을 나눠주시거든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손에 손잡고 함께 배우며 함께 지속적인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 저는 조셉과 함께 한 작은 들판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서는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한 무리의 마을 사람들이 한 남성 주위에 모여 작은 칠판의 분필로 뭔가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집중과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그 남성은 한국팀에게 교육을 받은 현지 농부 중 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씨앗을 제대로 심는 방법과 프로젝트에서 도입된 새로운 감자 품종을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한 팁을 나눠주셨어요. 새로운 감자들은 두껍고 밝은 햇빛 아래서 반짝이는 색을 띠고 있어서
예전의 감자들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한 어린 소년이 웃음을 머금고 달려왔어요. 그 소년은 갓 캐낸 감자 한 줌을 들고 있었고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어요. 보세요, 보세요. 라며 외쳤어요.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발견에 웃으며 박수를 보내줬어요. 이 작은 순간이 저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어요. 이번 프로젝트가 단지 농사 방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느낌까지 바꾸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오후 내내 몇몇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간단한 말로 자신들의 희망과 두려움을 털어놓았는데 그 이야기는 제 마음에 깊게 와 닿았어요. 그들은 이 프로젝트 이전에는 많은 가정들이 식량 문제로 고생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배워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재배한 것을 더 잘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회의적이었지만 그분들의 따뜻한 이야기와 주위에서 보이는 변화들이 이곳에서 무언가 진짜로 일어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던 저녁, 저는 조셉과 함께 한 작은 집 밖에서 앉아 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밤이 시작되는 부드러운 소리들을 들으면서 저는 마을에서의 첫 걸음이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한국의 도움이 이곳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어떻게 바꿀지 지켜보게 될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마을의 이야기는 잊지 못할 이야기로 남을 것임을 이미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직도 김한수 씨를 처음 만난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조셉과 함께 들판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현대적인 모습의 텐트 앞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텐트에는 한국 국기가 걸려 있었고 마을의 소박한 건물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공기 중에 설렘과 호기심이 가득 느껴졌어요. 김한수 씨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중반 40대쯤 되어 보이시는 친절한 분이셨고 다정한 눈빛과 차분한 미소가 인상적이셨어요. 깔끔한 셔츠와 단정한 바지를 입고 계셨고 서류와 사진이 담긴 폴더를 들고 계셨어요. 저는 마음이 두근거리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한 질문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한수 씨께서 따뜻하게 악수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김한수라고 해요. 저희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여기 왔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한 귀 기울여 그의 말을 들으며 배우고자 했어요. 김한수 씨께서는 먼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목표는 단순히 씨앗과 도구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가르치고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날씨가 좋지 않을 때도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이 새로운 농사 기술을 배우길 원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눈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을 강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 하셨거든요. 다음으로 김한수 씨께서는 저를 들판 투어에 안내해 주셨어요. 깔끔하게 갈아엎은 밭 사이를 걸으며 새로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각 구역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이 밭은 저희가 개발한 특별한 품종의 감자를 심은 곳이에요. 이 감자는 이 땅과 기후에 잘 자라도록 설계되었어요. 기존 품종보다 60% 더 많은 감자를 생산할 수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감자들을 보았는데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크고 건강해 보였어요. 밭은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식물들은 튼튼해 보였어요. 저희는 작은 창고 역할을 하는 건물 앞에 멈췄어요. 김한수 씨께서 문을 열어주시며 안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 방은 시원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전에는 수확한 감자들이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이 상했었어요. 그런데 이 개선된 보관 시스템 덕분에 작물의 손실이 단 5%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농부들이 시장에 내보낼 수 있는 농산물이 늘어난 걸 보며 얼마나 안도했을지 상상했어요. 투어를 계속하면서 저는 김한수 씨와 함께 여러 농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질문도 하고 아이디어도 나누고 있었어요. 그중 한 농부 나중에 자신을 오마르라고 소개해 주신 분은 매우 기뻐 보였어요.
이전에는 감자가 많이 상해서 손해를 봤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수확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있어서 제 일도 개선되고 있어요. 라고 간단하지만 희망에 찬 말씀이었어요. 저는 김한수 씨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을 노트에 기록했어요. 새로운 감자 품종이 어떻게 줄지어 심어졌는지, 비료가 어떻게 골고루 뿌려졌는지, 그리고 창고가 어떻게 감자를 신선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꼼꼼히 적었어요. 어떻게 이 새로운 감자를 개발하셨나요? 가뭄 때도 이 방법들이 효과가 있나요? 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김한수 씨께서는 친절하고 이해심 깊은 어조로 차분하게 답해 주셨어요. 현지 여건에 맞게 기술들을 조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해 주셔서 이 프로젝트가 정말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투어가 끝날 무렵 제 의심은 점점 사라졌어요. 한국팀은 단순히 임시로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식을 나누기 위해 온 것이었어요. 농부들은 집중해서 듣고 노트를 하며 직접 새로운 기술들을 연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질문마다, 시험마다 배움이 이루어지는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조셉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경이로움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을 느꼈어요. 김한수 씨를 만나고 그분의 팀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접근 방식이 이 마을에 진짜 변화를 가져올 열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아침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저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눈을 떴어요. 보통 들판을 따뜻하게 해주던 밝은 태양이 이제는 거칠고 냉정하게 느껴졌어요. 공기가 건조하고 정적이 감돌아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밖으로 나서 보니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작은 무리로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역에 심각한 가뭄이 들이닥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몇 주째 비가 내리지 않아 들판이 마르고 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속이 꽉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쁜 날씨로 구호 프로젝트들이 무너졌던 때들을 기억했거든요. 이번에도 한국팀이 이끄는 이 프로젝트가 다른 프로젝트들처럼 실패할까요? 그런데 그때 김한수 씨와 그의 팀이 이미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그들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현지 전문가들과 농부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열고 계셨어요.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김한수 씨를 따라 큰 나무 아래에서 열린 작은 집회로 들어갔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고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 가뭄이 큰 도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물펌프를 이용해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올릴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도 작물에 물을 공급할 수 있답니다. 라고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 저는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저는 팀이 작업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몇몇 현지 인부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그들은 장비와 도구를 들고 들판 근처의 한 지점으로 갔어요. 맑은 하늘 아래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것을 물펌프에 연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과정은 흥미롭고도 극적인 느낌을 주었어요. 모든 움직임이 꼼꼼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마치 모든 이의 생명이 걸린 것처럼 열심히 일했어요. 그날 늦은 시간, 저는 한 무리의 농부들이 새로 설치된 펌프 시스템 주위에 모여있는 모습을 봤어요. 한 농부인 오마르 씨는 친구들에게 이제 다시 물이 생겼어요. 가뭄이 힘들어도 이 시스템 덕분에 들판에 물이 공급돼요. 우리 작물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라고 설명하며 안도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마른 들판에 확실하게 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그들의 눈동자에는 희망이 자라나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카메라와 노트패드로 모든 순간을 기록했어요. 태양광 패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 펌프 시스템이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적어 놓았어요. 가뭄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기술과 신중한 계획으로 작물을 구하는 한국팀의 모습을 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포기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하는 그들의 모습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들판을 걸었을 때 토양 위로 물이 스며드는 모습을 보았어요. 목마른 땅이 서서히 회복의 기회를 얻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미미했던 물소리가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들판은 점차 황량함이 덜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물의 흐름 덕분에 새로운 감자들이 시들지 않고 잘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안도감과 감탄이 뒤섞인 마음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김한수 씨와 함께 탁 트인 하늘 아래 앉아 그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어려운 시기에는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모든 도전은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돼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에 희망을 심어 주었어요. 저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며 이 가뭄을 극복하는 것이 마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했어요. 팀워크와 혁신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만 있다면 가장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가뭄이 극복된 후 마을이 여러 가지 신나는 방식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마을을 돌아보며 사람들이 더 많이 웃고 하나의 큰 팀처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공기가 한층 가벼워진 듯했고 곳곳에서 희망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하루 종일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의 프로젝트가 단순히 새로운 농사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새로운 농민협동조합의 리더인 카리무 씨를 만났을 때였어요. 카리무 씨는 마을 중심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서 농부들을 모아두고 계셨어요. 그는 분명하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홀로 고군분투하며 농산물에 대해 정당한 가격을 받기도 어려웠어요. 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팀으로 일해요.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도와주면서 함께 농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어요. 농부들이 그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니 그들이 강한 단합력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카리무 씨의 말은 간단했지만 공기 중에 약속의 기운을 가득 채워주었어요. 저는 이것이 마을의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어요. 그날 늦은 시간, 저는 작은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명랑한 어린 학생 아바를 만났어요. 아바는 겨우 10살이었지만 눈에 미래에 대한 믿음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교실 안에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채소를 심고 돌보는 법을 배우도록 작은 정원을 마련해 두셨어요. 아바는 자랑스럽게 작은 새싹들을 보여주며 저는 매일 이 식물들을 돌봐요. 언젠가 우리 가족과 마을을 도울 수 있도록 농사에 대해 다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설렘은 전염되어 공동체의 가장 어린 구성원들까지도 이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학교 정원은 식물에 대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희망과 근면함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새로운 공동 정원에서 일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곳에서는 김한수 씨께서 소개해 주신 특별한 한국 감자 품종을 심고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흙을 만지며 그들과 함께 일했고 옛 방식의 농사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예전에는 혼자 일하며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함께 일하며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면서 수확량이 훨씬 기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한 농부 오마르 씨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새 도구와 아이디어 덕분에 저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는 그들과 강한 유대감을 느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고 모든 얼굴에는 굳건한 결의가 보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팀이 단순히 농사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려주셨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협동조합 시스템 덕분에 각 개인의 성공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고 이 팀워크의 정신은 어디서나 느껴졌어요. 저녁 시간은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마을 전체가 작은 축제를 위해 모였거든요. 부드러운 랜턴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소박한 식사를 함께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춤을 추고 어르신들이 함께 박수를 치며 음악이 온 공기를 채웠어요. 모두가 밝은 눈과 열린 마음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팀에게 단지 새로운 기술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저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 단순히 농장에서 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꿈을 나누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모두가 성공할 기회를 만들어가는 미래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었어요. 마을은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에 깊은 존경과 감탄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힘이 기술이나 새로운 농사 방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며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날 밤 눈을 감으며 저는 내일이 가져다 줄 새로운 변화와 기회에 대해 희망과 설렘을 느꼈어요. 이 새로운 친구들과 그들의 단합된 노력이 앞으로도 그들의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것임을 확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과 약간의 슬픔이 섞인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마을과 작별 인사를 할 날이었거든요. 게스트하우스의 작은 방에서 나와 시원한 아침 바람을 느끼며 부드러운 빛이 들판 위로 펼쳐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고 예전보다 더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초록빛 농작물들이 저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오전 내내 저는 조셉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조셉은 지난 몇 주 동안 마을이 얼마나 변했는지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새로 만들어진 관계 수로를 보세요. 라며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모든 들판에 물을 공급해주고 협동조합이 함께 일하는 모습도 보이죠. 이젠 마치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이 마을이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번창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후 저는 카리무 씨와 협동조합의 다른 농부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큰 나무 아래 넓은 공간에 모여 계셨어요. 카리무 씨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준비가 됐어요. 저희 스스로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받은 교육과 배운 새로운 아이디어 덕분에 저희 미래를 바꿀 힘을 얻었어요. 그분들의 눈에는 굳건한 결의가 보였어요. 마치 프로젝트가 준 희망의 한 조각을 각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명랑한 학생 아바가 학교 정원을 보여주던 날이 생각났어요. 아바는 작은 새싹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언젠가는 크고 튼튼한 농작물을 키우고 싶어하는 꿈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아이의 설렘을 보면서 이 프로젝트가 농사 방식만 바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미소는 앞으로 오랫동안 자라날 희망의 씨앗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작별 파티 준비를 도왔어요. 사람들은 색색의 장식과 따뜻한 불빛이 가득한 공동 광장에 모였어요. 식탁 위에는 소박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모두가 큰 희망을 안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은 뛰어놀며 웃었고 어르신들은 과거의 이야기와 내일의 꿈을 나누셨어요. 저도 그 자리에 함께하며 중요한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떠나기 전에 한 작은 소녀가 저에게 감자 씨앗 한 봉지를 건네주었어요. 이 씨앗들을 꼭 가져가 주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이것은 저희의 선물이랍니다. 이 씨앗들을 심을 때 저희의 희망이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마을은 언제나 강할 거예요. 저는 그 봉지를 소중히 받아들며 마치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제 마음속으로 그 소녀에게 여기서 배운 교훈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되새기며 처음에는 프로젝트에 대해 의심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함께 일하며 지식과 희망을 나누는 힘을 직접 보았거든요. 김한수 씨가 이끄신 한국팀은 단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심어주셨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도움은 부드럽지만 강력했고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는 든든한 손길과 같았어요. 진정한 도움은 다른 사람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요한 밤을 바라보며 한국팀이 떠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공할 것임을 확신했어요. 저는 다음날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며 깊은 만족감과 희망을 느꼈어요.
희망이 씨앗처럼 심어지고 정성스럽게 가꾸어지는 모습을 직접 보았거든요. 이 이야기를 집으로 돌아가 모두에게 전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사람들이 함께 일하며 지식을 나누면 가장 어려운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잠들기 전, 잠자는 마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저는 눈을 감고 시원한 밤 공기를 느꼈어요. 이 여정의 한 부분이 되어 자랑스러웠어요. 제 마음속에 남은 것은 단지 추억뿐만 아니라 모든 새로운 시작은 작은 희망의 씨앗에서 비롯된다는 강력한 교훈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